이건 가신가요?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네. 와,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다 순은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녹이면 그냥 은 그대로 나오는 이제 은인데 혹시 그럼 이거는 어떤 용도로 픽업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KBS 야외장에서 특별 무대 같은 거 하는데 찾아보이즈 컨셉을 그렇게 맞춰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문화 상품으로 풀어보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가지고 문화 상품으로 풀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 아티스트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이 한국적인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착용을 하곤 하면은 해외에 계신 분들도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도 느끼는데 정말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너무 비주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는 친구들이나 또래 사람들이랑 너무 다른 생활을 해야 하고 다른 생각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와. 좀 특이하죠? 여기가 사시는 집 맞아요? 맞아요. 이건 가신가요? 네. 방송국 연말 시상식 때 사용을 할 거라고 해가지고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네. 어떤 일 하시는 분이세요? 한국 전통 장신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전통 장신구 이외에도 이런 거는 다 순은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은이에요? 순은이에요. 와. 녹이면 그냥 은 그대로 나오는 이제 은인데 저희 어머니가 금속 공예를 평생을 해오셨어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통 분야를 따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복이나 그런데 이제 착용을 하는 장신구나 뭐 놀이개 같은 거요? 그렇죠. 이쪽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직접?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 쇼룸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내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 아이고. 공간을 따로 마련해놨는데 안녕하십니까. 한평생 해오셨다고, 이 일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85년 제가 뭐 아들이라서가 아니고 네네. 감히 말하자면 그래도 이 업계에서는 계속 버티셨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진짜 남아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금속 공예에서도 비주류인 분야다 좀 보니까 한국 전통 분야니까. 그렇죠. 3D 작업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세팅을 해놔가지고 사실 여기 창고거든요. 저희가 작업실로 개조를 하는 형태인 거예요. 이게 이제 3D 프린터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께서는 그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아드님께서는 네. 좀 더 현대적인. 그거를 좀 더- 사실 최근 들어서 한번 개선을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하는 중이고 제가 사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이요? 네, 건설 현장에서 파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일. 네. 한 달에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사이 어제 일했던 현장은 기운이 있는 떡집이었어요. 거기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일 새벽에는 또 바로 그쪽으로 출근을 또 해요.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기공에서 기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보통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6시 반이다 보니까 늦어도 5시 반에서 한 6시 정도에 출발을 하죠. 퇴근은 몇 시 하시는 거예요? 퇴근은 이제 작업이 보통 5시 정도에는 끝나는데 집에 오면 뭐 한 6시, 7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창작 작업? 그렇죠. 이건 네. 언제 하는 거예요? 평일 기준으로 퇴근을 하고 나서부터 몰아 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수면 시간이 4시간을 못 넘겼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찍 또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를 조금 체력이 떨어지는 걸 체감을 하겠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제가 되시죠? 이제 한 달 후면 35이거든요. 만으로는 33이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프린팅이 돼 보이는 건데 보면 99%가 됐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 전통 장신구 만드는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사업자를 이걸로 냈던 게 2018년도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중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한국적인 그런 무드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걸 따라서 돌고 돌다 보니까 전통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작가로서는 수입이 어떻게 좀 발생하시는 거예요? 사업자를 냈던 게 더 단장이라 그래갖고 제가 작업을 하는 전통장 친구들 대여해요. 왜냐면 전통장 친구들을 쓸 일이 잘 없잖아요. 장신구라는 것 자체가 금, 은, 보석류, 귀금속이나 이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높아요. 저희 놀이개로 갔을 때 기본 스타트 선이 100만 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평생 몇 번 안 찰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대여업으로. 그렇죠.
저도 뭔가 이런 작업을 하곤 하는 게 결국에는 옛 것만 고집을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옛 것의 문화나 정신을 담되 현대 것으로 작업을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작업을 하는 게 학교를 나와서 배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제가 하는 다양한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거인 거예요. 약간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볼 때도 있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 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처관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3D 프린터로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수작업으로 투각을 해서 구부리고 망치로 치고 다시 땜 작업을 하고 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상투관인데 옛날 방식 그대로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3D 작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조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일정이 사실 방송 일도 하고 뭐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랑도 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픽업 보시고 내일 사용할 거 갓 픽업 보실 거고. 그럼 이분들이 픽업을 해가시면 연예인이 착용을 하고 화보를 찍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시에 또 미팅이 하나 잡혀 있어요. 한복 홍보대사 미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 도시제조허브라고 몇 대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허브가 있는데 우수업체들 대상으로 상설 전시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DP를 하러 또 가야 하러 가는 거네요. 와, 이 노리개 진짜 이쁘네요. 예쁘죠? 아, 이거는 뭐죠? 첩지라고 여자 머리에 이렇게 얹는 장신구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게 원본이거든요. 사실. 상투관. 네, 얘는 원본이고 최대한 똑같은 사이즈로 모델링을 해서 출력을 한 게 이거예요. 와,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작업으로 하는 과정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한번 뚫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문화상품으로 풀어보고 싶어요. 문득 생각난 게 네. 국립중앙박물관 굿즈가 엄청 맞아요. 열풍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거기에서 이제 자극을 받고 한국 문화를 가지고 문화 상품으로 풀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전통 가락지거든요. 일반적인 반지가 아니에요. 아, 가락지. 네, 아예 느낌이 아예 달라요. 두껍고 한복에 원래 착용을 하는 그런 반지인데 아티스트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이 한국적인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착용을 하곤 하면은 해외에 계신 분들도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던 23일까지가 이렇게 세 가지 맞아요. 넘어왔죠. 혹시 어떤 용도로 대여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촬영? 저희가 개인 화보라고 일반인들 촬영을 하는데 요번에 한복으로 전설 쪽의 캐릭터를 하는데 여기가 또 장신구가 엄청 고급지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딱 하나씩 들어가면 되게 포인트가 돼서 여기가 좀 장신구 쪽으로는 네. 많이 알려진 곳인가 보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퀄리티 자체로도 남다른 남다르네요. 곳이어서 또 더 제가 이번에 지원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저렇게 대여를 하게 되면 네. 대여 금액은 당연히 소품마다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런 거는 방송용이라고 해서 편하게 다룰 수 있게끔 작업을 한 거예요. 이 갓도 사실 전통 작업 방식의 갓이 아니에요. 원래 갓은 말총으로 한 땀 한 땀 짜야 되는 말총이라는 게 말의 그 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철망가지. 이것도 사실 레진이다 보니까 보석이 아니잖아요. 합성 수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편히 다룰 수 있는 것들로 간단하게 작업을 해서 협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 길을 걷는다고 선언하셨을 때 어머님이나 뭐 아버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아마 어머니도 굳이 이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요즘도 느끼는데 정말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너무 비주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는 친구들이나 또래 사람들이랑 너무 다른 생활을 해야 하고 다른 생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다른 생활이라고 하면 작가님 나이 때 보통 취직하고 안정되게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이나 가정을 꿈꾸는
꿈꾸는 맞아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요즘은 힘든 점이나 고민이나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힘든 점이나 고민이 미래에 대한 불확신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흔들림 같은 거랄까 이게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제 스스로를 막 계속 태우고 너 진짜 열심히 해야 돼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의지가 막 불타오르고 할 때였으니까. 근데 그 시점을 지나서 슬럼프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점들이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힘듦이 유지가 될까? 언제쯤 풀릴까? 에 대한 그런 의문 같은 게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문득 제 길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가 되면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요. 계속 내 자신을 쪼들리게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요 몇 년 너가 어깨에 힘을 너무 주고 이를 악물고 살고 있는 게 보이는데 너가 한없이 작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진짜 무너질 것 같아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아니야 너 아직 괜찮아 라고 계속 보채고 하는 건데 인생이라는 걸 처음 살아보니까 사실 진짜 좌충우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좀 노력하고 계신지. 저는 딱 한 가지 솔직히 있는데 일단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거 하자. 건설 현장 나가서 일을 하면서 젊은 나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일을 하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느껴요. 저는 몸의 피로는 엄청 누적이 되고 엄청 힘든데 그 일을 갔다 왔을 때와 일을 안 갔을 때 느끼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럼 그 에너지 가지고 작업하고 이게 그러니까 갓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끈을 지금은 다 달아놨는데 네. 혹시 그럼 이거는 어떤 용도로 픽업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KBS 연회장에서 특별 무대 같은 거 하는데 찾아보이즈 컨셉을 그렇게 맞춰가지고 혹시 거기서는 어떤 걸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팀이어가지고 아, 스타일리스트. 아, 약간 구성이 겹쳐가지고 근데 제가 이것만 바로 처리할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분인지 잠깐 저희 소개 좀.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협업도 많이 하시는 한복 인플루언서이자 한복 홍보대사이자 아. 원래는 이제 한국무용단 활동도 하다가 전통 한복과 모던 한복을 생활 속에서 입는 한복 생활인이고요. 조선에서 이제 타임슬립 해가지고 현대에 떨어진 컨셉으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평소에도 그러면 네. 착용하시는 복장이신 네네네. 거네요? 조선 여인 신선의 모습은 쪽머리와 전통 한복을 입는 모습이고 모던 한복을 입을 때는 이제 한복시로 일상에서 좀 사람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신선회로 불러주세요. 신선회? 회라니요. 신선회. 일이 차림에서는 이제 안녕하시오. 어쩐 일이시오. 이게 지금 부캐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소. 그렇소. 근데 제 생각에 어머님 지금은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고객분이 저한테 은 3kg를 주시고 보석함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이거예요? 예, 그런데 격에 맞는 포장을 해야 돼서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요즘 은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 작업을 못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은을 주셔가지고 한 거라서 그럼 그렇게 의뢰하시는 분은 보통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이런 걸 많이 그러니까 요청하시는 게 이게 겠네요. 보면은 문화라는 게 대중문화가 있고 상류에 해당하는 문화가 있고 문화라는 거는 공존을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수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대중문화에 잘 못 맞춰요. 근데 더단장 대표는 그쪽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맨날 부딪히는 접점이죠. 조금 행보가 다르긴 하네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싸운 역사가 있는데 너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이랬어요. 그러는데 세월 지나는 걸 보니까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드님께서도 지금 함께 어머님이 걸어오신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예. 처음에는 좀 어떤 심정이셨어요? 반대는 안 하셨어요? 저는 자식의 삶에 관여 안 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너 삶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엄마니까 약간 선배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영역을 하나도 침범 못하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고마워요.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를 해나가면 서로 시너지가 나잖아요.
예전에 한번 아드님께 너가 요즘은 한없이 좀 작아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아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사람이 작아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더 넓게 바라보고 자기를 조금 더 유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옆에서 보면 막 눈물이 날 정도. 그 모습이 부모로서는 안타깝죠. 묻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색깔을 찾아서 거기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렇죠.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미팅을 나누신 거예요? 전통 한복 시장은 진짜 많이 죽었거든요. 더단상 대표님은 젊으시고 또 스타일리시하시고 그런 감각이 있으시니까 현대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장신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했었고 장신구다 보니까 한복과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시너지를 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내년엔 좀 더 활발하게 외부로 좀 활동을 하셔라 그런 얘기를 아까 나눴어요.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 도시제조허브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거기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라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용 장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용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거기 가보면 스튜디오도 대여가 가능하고 무상으로 촬영 장비도 다양하게 최첨단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도 사실 기존에는 스튜디오를 가서 촬영을 했어요. 헛당 뭐 3만원, 5만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작업물을 무상으로 남길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은 지원이죠. 근데 그거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수동에 딱 위치해 있어요. 성수동인데 내비도 안 보고 가시네요 지금. 저는 너무 많이 가가지고 내비를 안 보고 갑니다. 아 여긴가요? 네, 여기가 서울 도시 제조허브. 네. 일단은 공용시설 이용을 먼저 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세팅하고 철수하려고 해요. 여기는 사무실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기술창작실이라고 해서 최첨단 기기들 관련해서 구비가 되어 있는 장소인데 여기도 디지털 창작실처럼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되게 애용을 많이 했던 곳인데 UV 프린터 제가 제일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이게 프린터예요? 네, 여기에다가 종이부터 옷, 뭐 웬만한 건 다 요새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잉크를 분사를 한 다음에 UV 코팅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레이저 용접실이라고 돼 있네요. 레이저 용접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사진처럼 좀 큰 금속 작업을 할 때 이용을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위험한 용접이 아닌 레이저로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용접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주로 사용했던 건 이쪽에 주얼리 쪽 3D 프린터나 뭔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걸 이제 주물 작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신청을 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파일을 보내면은 여기서 그거를 출력을 해주고 종로 주물집을 바로 퀵 또 쏴줘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뭐 금속 형태로 만들어주네요. 거기서. 그렇죠. 신기하네요. 이건 이제 3층 가서 짧게 촬영을 잠깐 할까 하는데 스튜디오 촬영용으로 많이 이용하셨던 그 네, 시설이요? 맞아요. 작가님 이분은 누구신가요? 이분은 저희 업계에서 너무 또 활발하게 작업을 잘 하고 계신 이제 한복 업체이신데 에뚜알이라고 이 디자인이 되게 독특한 브랜드예요. 이게 한복이에요? 네. 이게 한복이에요. 1호 5봉도 그림을 직접 프린트 디자인을 해서 셔츠도 만들고 쪼도 하고 오. 이렇게 했던 것들이거든요. 한국에 이제 뭐 미나나 모티브들 있잖아요. 전통의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일상복에서 입을 수 있는 의상들을 좀 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대표님이신 거예요? 네네네. 대표님 이런 식으로 좀 촬영이 이루어지고 네네네. 있는 거예요? 돌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오. 제가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360도 촬영이 가능한 네, 거네요? 맞아. 영상도 되고 단측면, 측면 다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따로 여기 뭐 사진가가 있지 않고 여기서 다 조작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네네네. 저희는 화보 같은 거는 따로 의뢰를 하고 이런 소소한 촬영들은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은 작가님이 이런 사진 촬영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사전 예약을 해서
해서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을 나눠서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사설업체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상당한 비용이 좀 드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같은 소비민은 감당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애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 그럼 아까 저희 쇼룸에서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쫙 봤잖아요. 네. 특히 은으로 된 작품들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대는 그 작품 하나가요? 그럼 작가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는 고가로 판매됐거나 하는 거는 가격대가 혹시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제가 작업하는 그런 정신고 기준으로도 7, 8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까지는 가죠, 사실. 아, 촬영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수고하세요. 아, 그럼 여기 지금 오신 분은 전시 담당자신 네. 거예요? 저는 서울도시제조 허브에서 전시 운영팀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 전시 운영팀? 네네. 오늘 여기 이렇게 전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이런 전시 공간을 기획을 하신 거예요? 우선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소공인분들 지원해드리는 역할이랑 그리고 소공인분들이 더 지원을 받는 기관이 필요해서 여기서 전시 공간도 지원해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시설 좀 살펴봤는데 5대 특화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그게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선 5대 제조업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기계금속, 종이인쇄, 주얼리, 수제화랑 패션 봉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지원 사업에 채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전시는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 그 3층이랑 5층 기술 창작실은 제조업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서울도시제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시설 이용이 가능해요. 아, 누구나? 네. 이런 류의 약간 한국 전통 의상이나 소품 이런 쪽도 전시를 해보셨어요? 이번 전시에서 더 단장이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네네.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촬영해 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사실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좀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네, 내일 아침에도 이제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현장으로 출근해야죠. 이제 앞으로 작가로서 네. 그리고 인간 유기국으로서 네.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으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냥 바로 코앞에 내년의 목표도 그냥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고 실제로도 내년에도 그렇게 좋은 기회가 하나 둘씩 생기고 있고 그래서 계속 부딪히면서 지쳐도 끝까지 버티는 게 제 목표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버티는 거죠. 안 그래도 삶의 이제 가치를 알고 의미를 찾는 게 작가님이 원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현재도 계속 열심히 부딪히시면서 여러 과정을 또 거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감히 제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작은 성공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성공에서 오는 그런 작은 성취? 그게 또 다른 도전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가짐으로 사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 그래도 내 인생의 한 챕터를 내가 돌아보고 기록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밤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평소에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엄마라는 단어가 저한테도 진짜 눈물 드는 것 같아요. 항상 고마운 것도 너무 많고 미안한 것도 너무 많고, 내가 꿈꾸고자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의 모토가 저희 어머니의 인생이지 않았나. 저는 어머니가 이번 생의 의미를 충만하게 살아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아직 하지 못했던 말인 것 같은데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도단장 화이팅! 휴먼스토리 화이팅!